안녕하세요, 샤넬님들. 곧 여러분들이 사귀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이제는 새해가 되겠네요. 새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사귀게 될 사람. 얼굴은 잘생겼는지 예쁜지, 성격은 좋은지 나쁜지, 연애 성향은 안정형인지 회평인지 불안형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어디에서 만나고 또 어떻게 예쁘게 사랑을 하시는지 등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에이스 오브 완즈를 골라주셨는데 제가 이 카드를 어떻게 뽑았냐면은 우리 샤넬님이 곧 사귀게 될 이성에 대한 키워드를 좀 보여주라고 힌트를 달라고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거든요. 근데 에이스 오브 완즈를 보여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직장을 들어갔다거나 이직을 했다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했다거나 그럴 때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느낌, 그게 약간 일과 관련된 느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 열정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자, 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요? 라는 질문에 텐 오브 컵이랑 파이브 오브 소주를 보여줍니다. 이렇다는 거는 우리 샤넬님의 구역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만날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파티를 열거나 사람들을 초대하면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샤넬님이 만약에 사장이다, 대표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만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주최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곳에서 만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간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돈에 관련된 거를 막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만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는 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는 곳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뭔가 사교적인 공간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돈에 관련된 걸 공부하는 공간의 느낌도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공간. 자, 이 상대방에 대한 특징을 열어봤어요. 우선 외모는요. 굉장히 부유한 느낌을 많이 풍기는 외모다. 킹 오브 펜타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와, 무슨 어떤 회사의 대표같이 생기셨다. 뭔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부유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을 많이 풍기는 외모라고 해서 외모가 딱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띈다거나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을 풍긴다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이지적이고 똑똑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은요. 굉장히 좀 무뚝뚝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많이 없는 느낌과 동시에 일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으시는 분같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그림에 그려진 여자처럼 어떤 여자가 약간 무뚝뚝한 표정? 무표정한 표정으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격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 자체가 말이 많이 없고 좀 약간 사교적이진 않은 느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 혼자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좀 무뚝뚝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물어봤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우선은 처음에는 당연히 친절하게 잘 대해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뚝뚝하든 말이 없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게 여실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웃어준다던가, 원래 웃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뭐 먹을 거 같은 거를 사준다거나 호감의 표시를 한다거나, 굉장히 막 끈적한 시선으로 쳐다본다거나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처음에는 좀 진짜 달콤하게 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 자체는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약간 이성들한테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서운함을 느끼게 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분들은 좀,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 사람이 날 좀 별로 안 좋아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많이 무뚝뚝한 게 맞아요. 무뚝뚝하고 조용하고 자기 표현 잘 안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감성적인 느낌도 있고 우울한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염세적일 수도 있어요. 염세적이고, 우울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좀 내면에 화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면에 화가 많으면은 이게 이제 연애할 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연애 성향을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사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연애를 주도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계의 배를 미는 사람은 상대방 쪽,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이 이 관계의 배를 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해도 데이트 코스를 짜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짜는 게 아니라 우리 샤넬님이 어디 가서 뭐 먹을래? 어디 가서 놀러 갈래?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제안을 하게 된다거나, 뭔가 사귀는 데 있어서 우리 나중에 뭐 하자, 우리 나중에 어디 가자, 우리 나중에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우리 샤넬님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은 거기에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연애에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느낌은 분명히 아니다.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갈 사람이긴 한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거나, 나는 상대방이 리드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리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자는 대로만 그냥 다 따라가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드 당하는 게 좋다 하시면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연애 성향으로 3 of Wands가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저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좀 진짜 조용하고 무뚝뚝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조용하고 무뚝뚝하고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어떤 자기의 정성을 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여러분들한테 서운함을 느끼게 한다거나, 좀 처음과 끝이 다르다,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 안 주는 그런 느낌. 너 이제 이미 나는 네 거라서 이렇게 나를 방치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랑 만나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어떤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봤어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샤넬님은 연애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와인을 보여주고요. 이 상대방은 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와인과 피자,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별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피자 먹을 때 와인보다는 맥주를 먹거나 콜라를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못 먹을 조합은 아니야. 그죠? 어떤 분들은 피자 먹을 때 와인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안 맞는 조합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약간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조합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샤넬님은 연애에 있어서 와인 같은 사람, 뭔가 숙성되고 깊은 사랑을 원하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 사람은 피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연애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즐거운 거, 나의 어떤 재미, 나의 어떤, 일상적으로 피자를 섭취하진 않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즐거운 날? 아니면은 좀 색다른 걸 먹고 싶을 때 피자를 우리가 시켜 먹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이분의 어떤 연애에 대한 그런 거를 음식으로 비유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또 와인과 피자, 뭔가 약간 어울리면서 어울리지 않는 느낌으로 하여튼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의 연애 궁합을 봤어요. 자, 두 분의 연애 궁합은 우리 샤넬님이 만약에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왕제처럼 주도권을 딱 쥐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요, 이 사람이랑 굉장히 잘 맞고 또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제가 아까도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좀 약간 힘이 딸리고 좀 상대방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이 나의 몸만을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힘든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의 연애 궁합은 초반에는 굉장히 달달하고 행복할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이 사람에 대한 마음 자체가 화가 난다거나 불만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속궁합적인 부분에서 약간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이 사람과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든 커플이 다 끝까지 행복하고 달달하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제가 항상 이 연애 타로를 하지만 대부분의 커플들이 약간 가면 갈수록 좀 관계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솔직히 좀 뭔가 속궁합적인 문제라던가 대화 소통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분과 그런 것들을 겪으실 확률이 좀 높고,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서운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이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때요? 물었을 때 더풀카드와 선카드를 보여주는 걸 보면은 어떤 분들은 초심자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초년생이라고 하죠. 사회 이제 곧 나온 사람, 그런 느낌? 그래서 아직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시켜야 되는 사람,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미 이 사람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요, 이 사람이 하는 일 자체가 많이 돌아다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장이 잦거나 여행같이 어딘가를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거나 사람을 만나야 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니면 미래가 되게 밝다거나 이 사람이 하시는 일의 어떤 미래가 되게 밝아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은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한다면은 사회 초년생의 느낌이 많이 들고, 이미 자리를 잡으셨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하시는 일 자체가 많이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뭔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거를 만드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을 상대하는 어떤 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 또 귀엽고 예쁜 것들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름에 답을 하셔야 된대요. 자,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대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제가 뭔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 스스로 막 이런 의문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나 지금 잘 살아가는 거 맞아?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다 내면의 어떤 부름이잖아요. 그런 부름들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답을 하시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 딸려 나온 카드가 버터플라이라는 카드가 나왔고,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어떤, 관심사나, 그 파티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새로운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정말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맞아? 나 정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애매한 어떤 관계가 있다면은 나 그 사람이랑 계속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이러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막 드시나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름에 답을 하라.
그러니까 벗어나라는 소리로 저는 보이고, 여러분들이 벗어날 방법은 분명히 어떤 모임,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관련된 곳에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만날 수 있대요.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다. 제가 아까 왜 여러분들 새롭게 사귀는 인연에 대한 키워드가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올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롭게 뭘 하셔야지만 이 인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던 것, 아니면은 정말 어떤 분들은 취직이라던가 이직을 생각하신다면은 그렇게 했을 때 만난다는 느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했을 때 만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고, 심지어 조언마저도 그런 조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어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새로운 사람이 올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이 세 분과 연애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튼 여러분들의 일과 사랑이 잘 풀려나가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두 번째 이 투 오브 소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음 연인, 사귀게 될 사람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에 이 투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만나게 될 어떤 사람을 밤에 만나는 게 아닌가, 물이 있는 곳, 밤, 달이 뜰 때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닥 관심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사귀게 되는 사람은 밤, 물이 있는 곳. 왜 술이 생각날까요?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어디에서 만나면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어둡고 술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술을 마신다거나 어떤 술이 아니라 카페일 수도 있겠죠. 밤에 만나는 느낌. 그리고 카페나 술을 먹을 때 만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구역이요. 우리 샤넬님의 구역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임을 주최하는 곳, 이런 곳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는 곳,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터,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진짜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 당신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을 건다거나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분명히 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사귀는 거지? 되게 희한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이따가 알아봐 드리고요. 자, 이 사람이 가진 외모적인 특징은 확실히 우리 샤넬님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외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는 마음에 들 수 있는 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루엣이 되게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옷을 되게 잘 입을 수 있고, 스타일이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예쁘거나 멋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좀 우리 샤넬님이 이상형에는 완전 부합하진 않고 한 80% 정도 부합하는 느낌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대화 소통이 잘 되고 친근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서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잘할 것 같고, 친구 많을 것 같고, 가족들과도 되게 잘 지낼 것 같은 성격으로 보여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은둔자가 나오는 걸 봐서는 혼자 있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사람의 성격을 조금 더 파봤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정말로 굉장히 잘해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성격이 정말 좋다, 이 사람이랑 계속 알아가고 싶다, 이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친구라던가 지인으로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동시에, 이 사람이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약간 개구진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아이들이 둘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게 성격으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성격의 썬카드가 너무 개구진 느낌, 장난기가 많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샤넬님 입장에서 좀 거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남자분들이 이런 경향이 좀 있고 여자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치하거나 장난을 많이 친다거나, 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더 못되게 굴고 장난치고 막 이랬던 그 개구쟁이 꼬마 남자애 같은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나쁜 사람 같진 않지만 너무 장난이 심하다거나 너무 유아스럽다거나 애 같은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우리 샤넬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많이 성숙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분이라고 한다면요, 뭔가 우리가 남자분들이 듬직하고 성숙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아이 같다는 거야. 좀 유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좀 더 팠는데,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제가 왜 은둔자가 나왔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다는 자기의 일을 굉장히 중요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연애가 아니라 일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아?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사귀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자기의 어떤 성장과 발전,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연애에 많이 소홀할 수 있고, 그러한 지점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갈증을 일으키거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좀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만나는 거랑 모르고 만나는 거는 솔직히 천지 차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연애 같은 것보다는 일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게 되면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과 연애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극단적으로 일이야 나야 이렇게 막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나보다 일을 많이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솔직히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이 정말 중요하긴 하잖아요. 먹고 사는 부분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연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고, 또 상대방을 챙길 땐 잘 챙기고, 이런 어떤 유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저는 이분이 하시는 어떤 행동들이 그거를 잘 못하는 느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르치셔야 될 것 같아. 너가 뭐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알겠지만, 이럴 때는 나를 먼저 챙겨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의 어떤 기념일을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마시고, 좀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하셔야지 이분과 싸우지 않고 그래도 오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남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일에 완전히 매몰되신 분이 많은 반면에, 여자분들은 사랑에 매몰되신 분들이 많은 느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엄청나게 갈등을 겪으시는 커플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일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인정하시고 좀 조율을 해 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과의 궁합도 그게 나와요. 자, 우리 샤넬님과의 궁합은요,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느라 지치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챙겨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게 된다거나 서운해하게 된다는 궁합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잘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누군가를 만약에 좋아하고 사귀게 되면은 공식화시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공식화한 이후에 진짜 좀 여러분들을 방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지쳐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게 연애 궁합에도 고스란히 나온다.
아주 재밌는 게 제가 두 분의 연애 성향을 보여달라고 음식 카드로 비유해서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샤넬님은 볶음밥이 나오고 이 상대방도 무슨 짜장 볶음밥이랑 일반 볶음밥인데 갈라진 게 나와. 이렇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샤넬님은 섞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과 나의 모든 것이 섞이는 거. 시간이 섞이고, 공간이 섞이고, 마음이 섞이고, 금전이 섞이는 거. 그래서 섞여서 조화롭게 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중요한 반면에 이 상대방은 섞이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개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연애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다른 지점이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게 둘 다 각자의 연애 성향이 볶음밥이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밥을 중요시한다는 거는 그만큼 연애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고, 연애와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본인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 같은 거라고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 우리 샤넬님은 섞여야 되고, 이 사람은 섞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샤넬님이 자꾸 이 사람한테 너는 왜 섞이지 않아? 나랑 다 섞어야지. 시간도 섞고, 몸도 섞고, 통장도 섞고, 마음도 섞어야지.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 사람은 그게 아니지. 나는 나, 너는 너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내 거, 너 거, 돈도 내 거, 네 거, 마음도 내 거, 네 거, 몸도 내 거, 네 거, 이런 식으로 좀 안 섞이는, 그냥 각자의 어떤 성향 그대로 두는 거를 바라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우리 샤넬님과 이 사람이 갈등을 정말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열어봤어요. 자, 진짜 우리 샤넬님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프로포즈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놀랄만한 프로포즈를 받는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사귀자고 고백하고 이렇게 사귀게 되는 인연이 이 사람인가 봐요. 근데 같이 딸려 나온 조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복한 어떤 사랑으로 가기까지, 저기 멀리에 아주 맑은 빛의 푸른 바다가 있어. 이 맑은 빛의 푸른 바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도달하게 될 행복한 연애와 사랑으로 보이고, 그 가는 과정은 번개가 치고 어둡고 뱀이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과 만나게 되신다면은 서로의 그런 다른 지점들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거나 갈등이 있는 게 분명히 맞고, 그러나 두 분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저 끝에 있는 푸른 바다처럼 아주 따스하고 행복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는 조언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이랑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신다면은 분명히 이 사람과 파라다이스 같은 연애와 사랑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세 번째 이 Six of Wands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샤넬님의 다음 연애,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사귀게 될 사람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뽑은 카드 Six of Wands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공식적인 사이가 되실 분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접할 때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취직한다거나 어디에 합격한다거나 승진이 된다거나 이럴 때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분과 결혼까지 가는 인연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이 어디에서 만나요? 라는 질문에 더 타워 카드랑 더 행맨 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라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큰 관공서 같은 데를 갔을 때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큰 건물 속에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다거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최근에 우리 윤석열 계엄령 때문에 엄청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집회에 나갔을 때 만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하시는 공간이라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않게 가게 된 어떤 큰 규모의 어떤 집회라거나 어떤 큰 규모의 어떤 건물에 갔을 때 만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이 만나게 되는 곳은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엄청 넓은 공간, 넓은 아주 큰 건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되고, 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예기치 않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만나게 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진 특징을 봤어요. 외모는요, 굉장히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근육질이 장난 아니에요. 여자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부진 몸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외모예요. 그래서 왠지 진짜 운동선수 같은 느낌을 풍긴다거나 헬스나 이런 피트니스 엄청 좋아할 것 같은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준수합니다. 준수하고 이성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외모다. 근육질의 외모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성격은요. 5 of Pentacle이 나와요. 성격은 좀 안타깝지만 이 사람이 상처가 좀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우울증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동안 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좀 많이 못 받으신 분 아닐까, 많이 외롭고 혼자 계셨던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의 성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어요. 자,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정말로 많이 혼자서 살아오신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게 좀 좋게 그런 어떤 외로움이라던가 혼자 살아왔던 거에 대한 것들, 상처에 대한 것들을 좀 좋게 풀어내시면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못 풀어내셔서 자존심이 센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많이 독려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이게 과하면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한 자존심을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이 외롭고 힘든 세월 속에서 살아온 게 맞고 그래서 좀 어쩌면은 자기밖에 모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분은 약간 기본적으로 소통, 사람과 사이의 어떤 소통과 교감이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 있고요. 사람을 조금 싫어할 수 있고요. 좀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원활한 느낌이 솔직히 아닙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고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런 어떤 마인드 속에서 살아오신 느낌이 많이 든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이게 고스란히 좀 연애 성향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은요. 항상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자꾸 싸우게 된다거나 별거 아닌 일로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잘해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마음적으로 아픔이 많고 그러신 분들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다 달콤하고 처음에는 다 잘해줘요. 그게 이분의 연애 성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면 갈수록 좀 독불장군처럼 나온다거나 가면 갈수록 별거 아닌 일에 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눈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외적인 거, 상대방의 외모에 굉장히 많이 꽂힐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야지만 좀 좋아하고 연애할 수 있는 느낌이 많이 묻어나요. 여러분들과의 궁합을 한번 봤거든요.
자, 우리 샤넬님은 연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 연애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휘핑크림? 그러니까 소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샤넬님은 연애에 있어서 연애를 통해서 많은 행복감,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뭔가 마음적으로도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행복하고 삶의 어떤 기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은 연애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연애라는 거는 그냥 소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메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은 메인인 느낌인 반면에 이 사람은 연애라는 거는 그냥 삶에 있어서 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샌드위치에 소스를 안 뿌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연애와 사랑이 소스인 거야. 근데 우리 샤넬님은 샌드위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맞는 느낌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소스를 뿌려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근데 뭔가 연애에 대해서 기대하고 비중 있게 생각하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크다는 느낌이에요. 우리 샤넬님은 이 연애 자체를 굉장히 메인적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은 메인이 아니라 소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그 메인에다가 이 사람이 소스를 뿌려서 또 뭔가 맛깔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애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마음가짐이 너무 삶에 있어서 중요도가 낮은 느낌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을 봤는데요. 이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만약에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우리 샤넬님이 만약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고 분명히 이 상대방이 우리 샤넬님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된다거나 도움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의 연애 궁합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뭔가,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풍요로움을 주는 느낌도 있지만, 확실히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자체가, 이 사람과의 연애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결론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샤넬님은 연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연애를 소스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두 분이 사랑을 해나갈 때 당연히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괴롭고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외로울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연애 궁합이다.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될 수도 있는 궁합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더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사랑의 환상에 대해서 조심하래요. 그리고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보시래요. 자, 여러분들은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되게 환상을 많이 품고 계시나 봐요. 근데 연애는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마냥 상대를 처음에 좋게 보고 마냥 관계가 잘 될 거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과 연애가 흘러가지 않으면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환상을 버리시고 현실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조언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명상을 하시는 거,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시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샤넬님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뭔가 자연을 가까이 하고 명상을 하는 일이 본인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랑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자연을 찾아가서 명상을 해 이런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뭔가 지금 카드에 나온 조언들이 좀 혼자 명상하는 시간, 혼자 생각하는 시간,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처음에 봤을 때 아마 굉장히 많이 끌리고 굉장히 나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관계는 처음에 다 좋아요. 처음에 다 행복해요. 처음에 마냥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시면서 대비를 해 나가셔야지 상처를 덜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상대방과의 문제에 있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샤넬님들의 일과 사랑이 잘 풀려나가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사귀게 될 이성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에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연애 상대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우아한 사람,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 상대방을 어디에서 만나요 했을 때 황제 카드와 더불어서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온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느낌이고, 이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역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구역이지 않을까. 이 상대방이 어떤 회사의 대표라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거나 이러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는 장소는 이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거나 업체라거나 이 상대방이 주도하는 어떤 모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적으로 만나게 되실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고, 이 상대방 분이 정말 굉장히 유명하신 분, 되게 지위가 높으신 분,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분의 외모를 물어보는데 교환 카드가 나와요. 이렇다는 거는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얼굴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론 뭐 연예인이라거나 정치인이라거나 뭐 종교계 쪽의 사람이라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뭐 잘생기고 예쁘신 분, 이러신 분일 확률이 높다. 자, 이분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성숙하고요, 굉장히 어떤 영적인 면에서 많이 깨달으신 분의 느낌이 있어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지 않고 좀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성격의 은둔자가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으시고 굉장히 성숙할 수는 있으나 정말 은둔자,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혼자 돌을 닦는 사람처럼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서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이런 식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일하는 여자, 뭔가 일의 여왕,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정말 좋아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어떤 일에 대한 구상, 이런 것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남자분이라고 해도 성격 자체가 여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외모는 굉장히 남자답고 그럴 순 있지만 성격은 좀 여성적인, 그러니까 여성적이라고 하는 게 좀 섬세하다거나 좀 이게 약간 과하면 잘 삐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의 일과 관련된 것에 많이 쓰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분명히 고백하고 다가가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과도한 어떤 대시를 한다거나
과도하게 상대방한테 집착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은요,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사귀자고 들이댈 사람이다. 그리고 속궁합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외모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외모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장 고백하고 당장 사귀려고 들 것이다. 그리고 속궁합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분이 궁합이 맞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우선은 아주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맥주가 나오거든요. 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만약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약간 알코올 중독처럼 연애에 중독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가끔 생각날 때 마시고 싶은 게 술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을 이완시켜주고 뭔가 여러분들의 감성을 충족시켜주고 뭔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존재가 연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외롭다거나 밤마다 술이 생각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연애에 중독되신 집착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연애란 여기 나온 것처럼 저는 약간 볶음밥으로 보이거든요. 짜장 볶음밥. 자, 중국 음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연애를 중국 음식을 우리가 자주 시켜 먹는 건 아니지만 먹고 싶을 때 꼭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좀 뭔가 이 사람이 만약에 주식을 그러니까 외식처럼 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우리는 사실 밥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연애가 중요한 느낌이 들고 연애를 약간 특별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느낌도 있고 연애를 좀 즐거운 거 색다른 거라고 얘기한다는 동시에 연애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연애 궁합을 음식으로 비유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음식 먹을 때 맥주 먹잖아요. 중국 음식 먹을 때 술 먹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이런 연애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잘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지점들이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의 실제 궁합을 열어봤을 때 두 분은 우선 사귀기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서로를 좀 관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거나 속마음을 숨긴다거나 그런 후에 만약에 두 분이 마음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지고 빠르게 사귈 수 있는 연애 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정말 썸을 타거나 사귀게 된다면은 굉장히 속궁합적인 것도 잘 맞고 대화 소통도 잘 되고 분명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까 이 사람이 제가 되게 얼굴이 알려졌다거나 굉장히 사회지가 되게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연애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얼굴이 알려져 있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설사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생겨도 쉽사리 다가간다거나 쉽사리 고백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시작이 정말 어렵지만 시작만 한다면은 굉장히 잘 맞고 굉장히 잘 통한다 라는 연애 궁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우리 샤넬님한테 조언을 열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괜한 어떤 고민이라던가 괜한 어떤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대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해 나가시면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을 만하지 않다라는 조언이 나온다는 거는
처음부터 너무 쉽사리 상대방을 믿지 말라는 얘기처럼 보여요. 가끔 저한테 상담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유독 저한테 상담받으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이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라거나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어떤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상대방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하고 얼굴이 알려졌다고 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되게 유명하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일 것이야.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른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공인이라거나 정말 얼굴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이 정말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서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주고 배신을 하지 않는 행위와 그 사람이 유명하고 알려진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했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믿음을 주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약간 상대방의 어떤 지위라던가 명예에 너무 믿지 마세요. 상대방의 지위와 명예에 너무 홀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진심이냐 아니냐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여튼 제 조언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다음에 사귀게 될 사람에 대한 힌트를 달라는 물음에 에이스 오브 소주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뭔가를 한번 해볼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걸 배우고 싶었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내가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시도했을 때 만나게 되는 인연 같다. 자,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나요? 라는 질문에요. 우리 샤넬님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구역이 아니라 우리 샤넬님의 구역이고 우리 샤넬님의 업장이라던가 회사라던가 그런 곳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취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취미 활동을 하는 곳에서 만난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 그동안 해왔던 곳에서 만나는 느낌,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소개팅을 받는다거나 데이팅 앱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만난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정말 너무 외롭고 누구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누구 있는데 소개해 줄까? 그래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데이팅 앱 같은 데에서 매칭이 돼서 만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외모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로 외모가 뛰어나면 이성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러버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외모는 정말로 이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외모를 다 갖추고 있어.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에로틱하고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외모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은 그러나 장단점이 있어 보여요. 무슨 얘기냐?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열정은 대단해요. 만약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정말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약간 이게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린다고 이분은 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욕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제만 잘 하신다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뭔가 이렇게 이뤄내고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성격으로는 보이지만 이게 과하면은 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욕심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열정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어떤 욕심을 잘 제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연애 성향은 이게 약간 연애 성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사귀려고 하고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의 일방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사귀고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대시하고 엄청나게 들이댈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샤넬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때때로 이게 과하면은 스토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연애 성향은 좀 대화소통적인 면이라던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성적인 게 정말 많이 중요한 연애 성향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성적으로 좀 너랑 만나가지고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샤넬님이 만약에 거절하면은 이 사람은 그거를 좀 많이 실망하고 싫어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격도 그렇고 연애 성향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좀 뭔가가 약간 소통적인 면에서 그렇게 원활하다거나 뭔가 이렇게 잘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약간 일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자기의 욕심적인 부분을 채우려는 성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 샤넬님과 이분의 연애 궁합을 봤을 때 두 분은 근데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샤넬님은 연애적인 것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물었을 때 튀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연애적인 성향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했을 때 맥주, 술이 나오거든요. 자, 술과 튀김은 너무 환상의 궁합 아닙니까? 마치 치맥처럼 우리가 튀김이나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맥주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연애 궁합은 뭔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잘 맞는 부분이 있다. 근데 약간 쾌락적인 느낌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치킨과 맥주는 음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쾌락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담백하다거나 건강하다거나 이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 상대방과 우리 샤넬님이 연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취향이라던가 신념이 좀 쾌락적인 느낌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근데 그런 면에서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속궁합이 되게 잘 맞든 같이 만나서 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맞든 분명히 잘 맞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두 분의 연애의 궁합을 열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랑 대화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코드가 잘 통하고 취향이 잘 통하고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샤넬님도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흠모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와,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좀 약간 성격적인 면이나 연애적인 부분에서 약간 일방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샤넬님은 그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약간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카리스마 있게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뭔가를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순종적이게 따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합이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잘 맞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상대방한테 원하는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을 이 상대방이 분명히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연애의 궁합은 잘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왔던 음식 궁합처럼 튀김과 맥주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어떤 코드적인 면에서 되게 잘 맞기 때문에 아니면 속궁합적인 면에서 잘 맞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도 이분을 많이 좋아하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좀 약간 일방적인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좋습니다. 잘 맞아요. 자, 우리 샤넬님한테 조언을 열어봤더니 진짜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온다는 연애에 있어서 되게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곧 사귀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게 분명하고 그 사람과 되게 재밌게 즐겁게 만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샤넬님들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솔로시거나 많이 외로우시다고 한다면요. 그게 한 차례 겪어 나간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되게 천국 같은 연애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지칠 수 있다.
아니면은 이 상대방을 설사 만난다고 해도 이 상대방과 이렇게 달콤하고 행복하게 연애하기까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힘든 거 다 끝나고 여러분들 앞에는 굉장히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 저 푸른 바다처럼 저렇게 행복한 어떤 파라다이스적인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하니 지금 설사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좀 더 힘을 내시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